자, 11강 한번 보겠습니다. 11강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이네요. 조선 후기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사를 어떻게 구분해 볼 수가 있냐? 조선 건국은 1392년이에요. 1392년에 세조 이성계로부터 그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두전과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창하게 되고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어져 오다가 1592년에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에 배웠던 그 사건을 계기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전기 언젠가요? 여기 1592년 무슨 일이었나요? 1592있다. 1592. 아이고 1592. 임진왜란이었죠. 임진왜란 기억나죠? 그러면은 1597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정유년에 다시 한번 또다시 재란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정유재란이라고 하고 있다. 이후에 끝이라고 보는 시기를 1910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했을 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기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선생님은 1897년을 기준으로 이제 조선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이 조선이 이제 아니고 대한제국이다라고 얘기했던 시기예요. 여기가 이제 조선이 끝난다, 이후에는 대한제국이다라고 본다고 했을 때, 요 사이를 우리가 조선 전기라고 하고요. 여기부터를 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배워볼 거 조선 후기. 난이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 끝났죠. 그리고 또 뭐 끝났어요? 후금과 청나라가 들어왔었던 정묘란과 병자호란이 끝이 났죠. 병자호란이 끝이 났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양난이라고 해. 일본이 들어왔을 때는 임진왜란, 그리고 이 여진족, 한마디로 후금과 청나라, 같은 나라잖아요. 국호만 바뀌었을 뿐. 이 나라들이 들어왔을 때 두 난을 거치고 나서 우리 조선 사회는 어떻게 변했냐? 요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정치체제가 변화하는데요. 정치체제가 어떻게 변화를 하냐? 정치체제 변화. 원래 한 16세기에 중종반정 이야기 했을 거야. 중종반정. 연산군이 있었죠. 연산군이 폐위되고 누가 왕이 올랐어? 중종이 왕이 올랐었죠. 그 중종 시기에 이제 삼포에서 외놈들이 난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때 이제 설치가 됐었어요. 임시기구로 설치가 되었었다. 무엇이? 바로 이 비변사라는 것입니다. 비변사는 여진족이나 외국, 여진이나 외의 이제 침략에 맞서기 위한 임시기구였어요. 여진이나 외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였다. 임시기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변사가 이후에도 명종 때도 이제 을묘외변을 겪게 된단 말이야. 두 가지를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중종 때는 삼포외란, 그리고 명종 때는 을묘외란, 을묘외변이라고 하죠. 을묘외변, 변을 입었다, 변을 당했다 해가지고 을묘외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 두 란과 변을 겪은 다음에 마지막 딱 히트를 때려버리는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었다는 것이죠. 임진왜란. 이 임진왜란 때부터는 여기를 국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더 격상하게 돼, 비변사가. 이전에는 그냥 변방에 이 치안을 담당했던 기관이었다면, 비변사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제 군사, 정치를 위한 기구로 성장을 한다. 여기에다가 적어볼게요. 군사.
외교, 그리고 재정. 와, 많다. 인사, 사람을 등용하는 사회, 문제를 비롯한 국정의 모든 문제들, 모든 정무를 총괄한다. 정무 총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조선 후기에는 이 16세기에 삼포회란 이후에 설립됐었던 비변사, 변방의 치안을 담당했었던 이 변방의 임시기구가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군사와 외교, 재정, 인사, 사회, 제도까지도 다 총괄하는 정무총괄 기관으로 승격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들 싹 지우고 임진왜란 이후부터 다시 할게요. 정무를 총괄했다. 이게 훗날에 나중에 가가지고 이 비변사는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비변사는 완전히 이제 혁파가 됩니다. 축출된다. 자, 그래서 이 비변사의 영향이 더 강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임진왜란 이후, 양난 이후에는 실정, 이 국정을 누가 총괄했다? 비변사에서 총괄했다. 그러면 원래 우리 조선 전기 배웠을 때 다시 넘어가 볼게. 원래 나라의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는 뭐였어? 여기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으면 왕 밑에 어떤 기관이 있었지? 국정 최고기관 의정부가 있었어요. 의정부 밑에는 뭐가 있었어? 행정을 담당하는 육부.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중앙정치체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육부는 총 6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그리고 공조까지 해가지고 6가지의 부서가 있었습니다. 아, 6조였죠. 죄송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6조,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까지 해가지고 6조가 있었다. 2조, 인사, 관리를 등용하고 채용하는 인사에 관련되어 있었고, 호조, 호주머니, 돈 들어간다, 돈,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었고, 예조는 무엇입니까? 예의를 갖추다. 누구한테? 다른 나라 사신한테 외교와 관련되어 있었고, 병조는요, 어디에 관련되어 있었을까요? 병사, 그래서 군사. 형조는 형량, 땅땅땅, 사법제도였다. 궁조는 뭐예요? 궁조는 건축, 토목과 관련되어 있었다. 건축, 토목에 관련되어 있었다. 여기가 원래 왕 밑에 의정부를 지나쳐서 6조로 가게 되는 의정부 서사제 또는 의정부의 힘이 약화되고 바로 6조랑 통할하는 6조직계제. 세조와 이방원 때의 6조직계제, 그리고 이건 의정부 서사제였죠. 뭘 생각할 수가 있냐? 비변사가 이제 국정을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의정부의 힘도 육부의 힘도 다 약화되게 됩니다. 국정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정을 누가 총괄하면서 비변사에서 총괄하게 되면서 임진왜란 이후, 한마디로 양난 이후에 의정부와 육조의 힘은 더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군사제도가 정비됩니다. 군사제도 정비. 자, 조선 전기를 기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조선 전기에는 우리 중앙군이 누가 있었어요? 중앙군. 잠시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전기. 이제 이게 16세기 임진왜란 이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에는 우리 중앙군
중앙군 5위라고 하는 중앙군이 있었죠. 5위, 그쵸? 5위라고 하는 중앙군이 있었는데 중앙군은 어디를 수호하는 걸까? 왕실과 왕과 수도를 수호하는 게 중앙군이에요. 가운데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의 반대로 지방군도 있었겠지요. 지방군, 영진군이라고 하는 지방군이 있었고요. 16세기에는 아주 큰 문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군역이 문란해지는 거야. 군대를 사람들이 제대로, 군대를 안 가려고 군대를 빼려고 갔던 사람이 또 가고, 진짜 돈을 받고 내가 대신 군대를 가주는 거야. 요즘 군대로 치면은. 아, 난 너무 못 살아. 근데, 나는 너무 잘 살아. 군대 가기 싫어.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내 이름으로 군대 한번 갔다 올래? 이렇게. 절대 못 갈 것 같은데 그걸 돈 때문에 가네. 자, 그런 군역 문란이 발생하고 실제적인 군인의 수는 더 줄어들게 돼. 16세기 초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진왜란은 16세기 후반에 일어났었잖아. 왜냐면 1592니까요. 선생님이 잠깐 살뜰하게 우리 상식 채워넣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 세기를 세는 방법이 있어요. 세기를 세는 방법. 자, 1년부터 100년까지가 1세기야. 1년부터 100년까지가 1세기면 101년은 몇 세기일까? 2세기가 되는 거야. 2세기. 자, 101년부터 200년까지는 2세기야. 자, 세 자릿수는 세는 거 어렵지 않지? 그러면 선생님이 네 자릿수로 한번 가볼게. 1452년이야. 몇 세기일까? 두 자리는 보지 마. 여기 그냥 플러스 1만 해준다고 보면 돼. 15세기죠? 이해되지? 그러면은 1400년은 몇 세기야? 뒤에 숫자가 00이잖아. 그치? 1이라도 올라가야지 15세기지. 이렇게 00이면은 딱 14세기 말이에요. 14세기 극말, 끝물. 여기서 1이 올라갔어. 1401년이야. 이러면 15세기. 아시겠지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16세기 이제 초중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역이 문란해지면서 나라의 군인들이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군역 문란. 자, 이 5위 이후에 임진왜란 일어나게 되니까 제일 큰 일이 군대가 없어. 군대가 없어. 큰일 났어. 군인들이 지금 이게 뭐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군인 제도를 바꾸게 된다 그랬어. 임진왜란 잠깐 휴전했을 때 뭘 만들었지? 훈련 도감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냥 일반 병사들 있지. 일반 평민들,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었었던 지방군도 있었어. 소구군이라고 하는 지방군이 있었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오군영이라고 하는 중앙군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소구군이라고 하는 지방군도 만들게 된다. 특히나 이 소구군이라는 지방군 오군영의 첫 번째 훈련 도감은 어느 때 완성이 될까요? 바로 임진왜란 잠깐 휴식 이렇게 얘기했을 때, 휴전 때 만들어지는 게 소구군과 교정 도감이래. 훈련 도감이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흐름까지는 이해를 했다면 이제 다른 거는 다 머릿속에 지우셔도 돼요. 머릿속에 지우시고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중앙군부터 볼게요. 임진왜란 이후 중앙군,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군영이 있었습니다. 오군영 중 가장 첫 번째 1593년에 만들어졌어요. 휴전 때 만들어졌으니까요.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 글씨가 왜 이래? 훈련도감. 여기가 깨져가지고 글씨가 조금 안 예쁘네. 자, 훈련도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어영청, 총영청, 그리고 수어청,
인조 때 만들어졌습니다.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까지요. 국장력을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직업군인 부대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후에는 1682년 금이영을 마지막으로 오군영 체제가 완성됩니다. 금이영까지 요 5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영이 마지막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위체제가 변화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군사제도 정비까지 해보았지요. 자, 이번에는 조선 후기에 그래서 또 전세제도가 개편됐다라는 내용으로 조세제도 개편됐다는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조선 후기고 조세제도가 개편되었다라는 이야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제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토지가 황폐화되었었지요. 양난 이후 우리가 경작을 하던 토지, 고려시대에는 전시라고 불렀었잖아. 경작을 하던 토지, 전시와 그리고 땔 감을 때는 시지까지 다 토지가 어떻게 됐어? 황폐화가 됐어요. 토지, 영토 황폐화. 이렇게 황폐화가 되었으니 누가 누구 땅인 줄 알고 세금을 걷겠어요. 그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나라의 재정, 나라도 지금 왕실에 돈도 없고 뭔가 복구를 하려고 해도 복구 사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맞아요. 이 토지 제도를 개혁해서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확충까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제도를 빨리 개혁해서 국가의 이 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 여기. 네, 이해가 안 잘리고 잘 나오는군요, 이제. 좋습니다. 확충하려고 한다. 개편되는 내용, 토지제도가 어떻게 바뀌냐? 첫 번째는 인조 때 이제 100년에 걸쳐가지고 만들어졌던 영정법입니다. 영정법. 영구적으로 이제 토지를 정해 놓는다는 것인데요. 영정법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겠지? 기존 연분 구등법 대신에 여기부터가 포인트야. 풍년과 흉년에 관련 없이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토지 한 결당 최저 4두부터 6두의 쌀을 거두었습니다. 6두로 고정해서 걷는 영정법. 영구적으로 정해놨다라는 뜻이야. 영원히 우리가 정했다. 토지 한 결당 최저 4두, 최대 6두까지만 세금을 거둘 수 있다. 풍년, 흉년에 관련 없이. 그래도 흉년이면 최저 4두로 이렇게 걷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제도예요. 영주에 걸쳐서 약 100년이 걸렸던 제도입니다. 이 영정법. 그리고 두 번째, 공납을 개편해요. 공납 개편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법이 대표적인 예시죠. 대동법 광해군이 처음으로 실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공납이라고 하면 집집마다 이게 마을에서 집집마다 토산물을 바치는 거거든요. 토산물이 뭐야? 그 지방에서 나는
특수한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 같은 거야.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제주도라 그러면은 뭐 감귤이 될 것이고, 뭐 영월이면은 영월 사과, 영월 포도, 뭐 정선이면은 정선에서 유명한 거 토마토, 감자, 정선 이런 거, 횡성, 뭐 한우 이런 식으로 토산물들을 바쳐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공납이 썩어 문드러져. 썩어 문드러진다 뭐야? 폐단의 길로 빠진다는 거야. 어떻게 폐단의 길을 밟게 되냐? 혹시 우리 효린이는 고향이 어디야? 아, 여기야? 선생님은 저기 강원도에서 살다가 왔어.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마다 다른데 선생님은 정선이거든요. 정선이랑 바다까지는 되게 멀어. 정선은 산 중턱에 있단 말이야. 산 중턱에 있고 거기에서 뭔가 고기, 회 있잖아. 물고기를 먹고 싶어도 민물고기밖에 못 먹었어. 바다에서 사는 바다회 같은 거는 화로회 같은 건 먹기가 힘들었단 말이지. 대부분 민물고기 회였어. 근데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럼 농사를 많이 지으니 옥수수, 감자, 아니면 고추, 토마토는 이 당시 없었으니까 이런 작물들을 토산물로 갖다 바치라고 해야 되는데 공납을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갖다 바치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은 그럴 수가 없는데 미역, 물고기, 보거 이런 거를 갖다 바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갖다 바쳐, 그치? 바닷가에 나가려고 하면은 자동차를 타고서도 1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치? 이제 당시엔 자동차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아는 상인이 있는데 걔한테서 구매해 라는 식으로 계속 이 일반적인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야. 그래서 집집마다 토산물을 바치는 거를 바꿔버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공납이 개혁이 됩니다. 공납이 어떻게 개혁이 됐냐? 자, 주황색으로 쓸게요. 광해군 때 처음으로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실시가 됐거든요. 이 토지를 기준으로 쌀 한 결당 12두 아니면 쌀로 바치는 게 혹시 힘들 수도 있잖아. 바닷가에 살면은 반대로 쌀 얻는 게 더 힘들 거 아니야, 그치? 저희는 바닷가인데요, 쌀이 없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뭐 동전이나 뭐 배, 면포 등으로 거두었다. 그러면서 대동법이 어떻게 됐다?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그냥 다 두루 합친다는 거야. 아니 구태여가지고 굳이 막 토산물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 막 바닷가에 사는데 인삼캐와 이래버리면 진짜 할 말이 없거든. 미치겠거든 정말로.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우리 저기 개성 인삼 기가 막히게 하는 상인 있거든. 걔한테 돈 주고 사. 그러면 우린 그걸 돈 주고 살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지금 당장 바치라는데. 그치? 그래서 이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토지 기준으로 쌀 한 결당 12두 아니면 동전이나 배, 면포 등을 내게 하는 대동법이 실시됐다는 거야. 광해군 때 처음이야. 요렇게 광해군 때 처음이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니면 이 공인들이 직접 물품을 구매해서 조달까지 하는 서비스, 직접 구매 배송 서비스까지 운영해요. 약간 우체국 택배 같은 느낌이지. 우체국 가보면은 안 가봤지. 우체국에 가보면은 거기에 막 구석 같은 곳에 막 특산물 판매하는 그게 있단 말이야. 그 지방에서 판매하는 특산물을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우체국 택배가 배달까지 해주는 공인이 등장했다는 거. 여기까지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이동을 못 하거든. 선생님이 여기 고장나가지고 계속 여기 지우고 쓰고 할게. 지금 다 썼어요? 네,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군역까지도 개편이 됩니다. 군대에 가기 위해 내는 세금 군역이에요. 어떤 식으로 개편될지 벌써 기대가 되지. 자, 군역은 조선 후기에, 아까 조선 후기 5군영 체제 중에서 가장 먼저 딱 휴전 상태에서 만들어진 직업군인들 누구라 그랬지? 훈련도감. 훈련도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훈련도감 등 도감을 비롯한 5군영 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군영 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건 다 직업군인이잖아. 너 직업으로 이제 군인, 농병일치가 아닌 거야. 농사를 하는 사람과 군역의 의무를 지는 농병일치 사회가 아니라 훈련도감을 통해 가지고 직업 군인들이 너 군인해 이렇게 전문적으로 군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거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일반 백성들 무조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 왜냐면 16세기 초에 선생님이 초중반 때 이미 군역이 문란해져서 나 돈 많은데? 그럼 너가 나 대신 군대 갈래? 내가 돈 줄게. 이렇게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업군인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이때부터는 다수 백성들이 군포를 납부했어요. 군포를 이제 납부를 했는데 2필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1년에 군포를 2필을 부담을 했는데 납부를 했는데 이게 부담을 했는데 진짜 부담이 된 거야. 부담을 했는데 납부를 했는데 진짜 부담스러운 거지. 어떻게 이걸 매년 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는 결작, 쌀을 농사 짓는 걸 결작이라 그러거든요. 결작이나 쌀이나 잡새 등으로 이제 군포를 보충하거나 이게 아니면은 당시에 이제 군포 2필에서 균역법을 통해 가지고 한 필로 줄어들게 됐거든요. 이걸 우리가 균역법이라고 한다. 균등하게 납부한다. 균역법. 누구나 똑같이 균등하게 군역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 균역법이 된다. 이렇게까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준.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개편되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